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설 명절 어제였죠? 모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니까 푹 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지면서 이렇게 올 또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3도 정도 되고요. 이따가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보통 수준. 딱 평균적인 날씨예요. 이 정도면 겨울의 평균적인 날씨라고나 할까요? 최근에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고, 보통만 돼도 이 정도는 좀 괜찮구나 싶을 정도로. 기온도 그렇죠. 영하 3도 정도 되면 그렇게 낮은 기온도 아니고요. 낮에 영상 6도 평균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가족들이랑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각자 생활로 이렇게 돌아왔을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여튼간에 연휴는 좀 남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교통법규, 교통규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당연히 그게 정해진 용어가 있었어요. 비보호 좌회전. 근데 반대로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이제 비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우회전이 있었죠. 차량 운전을 할 때, 차량 운행을 할 때요,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직진해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멀리서라도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우회전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상황은 다른데요. 사실 우회전은 녹색 신호면 할 수 있거든요. 우회전 할 수 있었죠. 그거는 이제 비보호라고 부르진 않는데,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사실은 적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좌회전 당연히 못하는 거고, 좌회전은 우리가 적색 신호라는 얘기는 우리 맞은편 차로가 녹색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맞은편도 동시에 이제
그 직진 신호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신호등에 따라서, 교차로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하여튼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는 게 당연한데, 반대로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서라도 사실은 적색 신호에서도 상황을 요리조리 잘 보면서 우회전을 하면은 우회전 자체가 좀 불가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했던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이나 또는 우회전 했을 때 이제 보행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잘 보고 상대방들한테 피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회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설부터라고 하죠. 1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할 때는 반드시 말입니다,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정지를 한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적색 정멸등 있죠. 적색 정멸등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황색 정멸등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서행해서 주변을 잘 살핀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만, 적색 전멸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단 정지, 일시 정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더 위험한 장소라는 얘기인데요. 교통 상황 자체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색이 아니고 적색이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하고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그런 장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고가 빈번한 곳, 그런 곳이 아닌가. 사고의 위험성이 좀 높은 곳, 그런 데에는 또 우회전 전용 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만약에 적색 신호일 때는 일시 정지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정지를 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어떤 교통 규칙들을 잘 좀 알고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나 이거는 그 정도가 큰 케이스거든요. 보통의 우리가 이제 운전하던 그런 생활 양식에서 상당 부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각종 언론사에서, 방송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항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규제가 강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좀 기존에 해오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돌아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또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반작용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또 당분간은 이 사실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제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혼선이냐면 아마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빵빵거릴 겁니다. 네. 가뜩이나 사실은 우회전이 가능한 그 도로에서 그 가장자리 차선에서 직진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직진 금지만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직진이 충분히 사실은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뒤에서 빵빵거리잖아, 나오라고. 그 경우에 참 난감하죠. 사실은 비켜주는 것 자체가 정지 차선을 이제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통 규칙을,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사고도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만약에 직진하는 경우에는 제일 가장자리 차선은 사실은 좀 비워두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 근데 참 사람 일이 항상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장자리 차선에서 멈춰설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도로교통 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게 된 거죠. 아마 경찰이 단속을 할 텐데 1월 22일 어제죠. 설날 당일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범칙금 부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은 만약에 예전대로 이제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과거에 딱 요리조리 잘 살펴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소통이 원활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전자들은 일부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우회전 사고들이 또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더 우리가 치중을 할 것인지 또는 효율성에 치중을 할 것인지. 사실은 효율성이라고 해서 안전보다 완전히 버려야 된다,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말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진짜 사고 하나도 없이 가기 위해서는 진짜 시속 10km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때 갑자기 뛰어드는 어떤 보행자라든지, 갑자기 멈춰서는 차량,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와의 사고도, 그 보행자와의 사고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시속 10km로 주행 중이었다면 멈출 수 있었겠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절실하게 안전만을 최우선같이 100% 안전하게 한다. 그럼 시속 10km로 다 달려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멈춰설 수 있게. 근데 그렇게까지 좋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규칙을 정하면서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게. 원래 자동차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빠른 속도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러니까 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준다면 충분히 안전한 이런 교통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정도, 어디까지를 더 좀 안전하게 하고 어디까지를 좀 효율성을 위해서 생각할 것인가, 이런 데서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전을 우위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사람들의 그냥 시민의식이 기대가지고 좀 자율성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임해야 되겠다,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게 참 진짜 운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자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100% 안전운전, 최소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항상 방어운전, 양보운전 이런 걸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졸음운전 하는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뭔가 조작의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확률에 이제 몸을 맡기는 거죠. 결국은 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까,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기준을 좀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스스로가 좀 안전운전을 하는, 안전을 위해서 한편으로 효율성도 추구를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마스크 착용 기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시면은 1월 30일부터,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오늘 23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후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가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소들은 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죠. 근데 좀 중요한 장소들, 사람들하고 밀접 접촉, 불특정 다수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는 또 착용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컨대 차량 안, 그러니까 대중교통 같은 거, 버스나 지하철 또는 항공기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또는 병원 같은 데, 요양원 뭐 이런 데 말이죠. 그런 데서는 또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일부 좀 나눠 놓고 있어요.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헬스장에서 어떻게 될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그런 운동 공간, 실내 운동 장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스포츠 센터죠.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살짝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스포츠 센터를 다니곤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딱 보면 운동하는 중에 중간중간 마스크 벗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딱 얘기하거든요. 얘기했거든요. 마스크 착용 좀 하라고, 착용 좀 합시다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운동 공간이라는 거,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헬스장은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물론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이런 건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 마스크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좀 많이 필요하다. 물론 운동하는 데는 그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해 요인이 될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좀 그런 이제 좀 웨이트 트레이닝의 그런 분야에서도, 그 안에서도 좀 힘든 운동으로 분류되는 큰 운동이죠, 그죠? 거의 전신 운동 수준의 그런 강력한 운동을 할 때는 하고 나서 마치 유산소 운동에 준하는 그런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옵니다. 그러니까 숨을 막 헐떡거리게 돼요. 헐떡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거꾸로 운동을 하는 개인 입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 또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운동하는 장소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 나 하나쯤은 이런 경향들이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이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설마 뭐 걸리겠어? 설마 뭐 영향이 있겠어? 이게 확률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은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확률이란 거는 이제 빈도수가 엄청 크고, 그래서 사실 전 항상 착용을 좀 잘해온 편이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온 편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벗어서 살짝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보다도 그런 운동을 하는 공간, 운동하는 그 스포츠 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긴 했지만, 이 결정이 그렇게 내려졌네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그런 뉴스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사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술의 순위, 어떤 술을 가장 좋아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전 맥주죠. 맥주를 제일 선호하고요. 맥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는 좀 다르죠. 물론 한국인들은 소주 많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가볍게, 그러니까 도수는 가볍진 않지만 뭔가 소주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맥주는 뭔가 약간 분위기, 예, 그 분위기란 게 또 거창한 건 아닌데요. 거창하게 막 분위기 잡고 이게 아닌데,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소주도 물론 종류가 다양하긴 해요. 근데 소주보다 맥주를 마실 때 특히 어떤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하느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 약간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맥주를 한 잔씩 하게 되면 컵도 그날그날 바뀌거든요. 그 맥주 잔 말이죠. 그만큼 어떤 그런 느낌, 그날의 느낌, 오늘은 어떤 맥주, 어떤 잔에다가 어떤 안주와 먹을까, 딱 이게 제일 좋은 게, 네, 모든 술 중에서요, 전 맥주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때로는 제가 이제 소주는 뭐 그렇게 자주 먹진 않지만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요. 근데 소주만 스트레이트로 먹는 일을 잘 없는 것 같아요. 소맥으로 마시죠. 만약에 소주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약간 한국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 전골 같은 거, 네. 아니면 뭐 국밥 같은 거 하고 뭐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소주랑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주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약간 그 안주에 어울리게끔 소맥으로 딱 이렇게 말아먹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씩 먹는 편이긴 하고요. 빈도수는 좀 적긴 하지만. 근데 와인은 사실 별로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안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와인도 사실은 또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와인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왜 별로 안 좋아하느냐, 약간 도수가 조금 이제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낮고, 소주는 도수가 높고, 위스키 같은 양주도 도수가 한참 높아가지고 딱 어떤 이제 경계에서 멀어져 있는데, 딱 경계 근처인,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레드와인 같은 거 한 15도 정도 하지 않나요? 13도, 15도? 한 그 정도 도수가 저는 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딱 와인을 한 잔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정서, 그 감성이 저는 사실은 제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맥주면 맥주, 아니면은 진짜 도수가 높으면은 한 40도 되는 위스키, 또는 그보다 더 높은 뭐 약간 그런 거, 중국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과두주 같은 거, 이과두주 한 56도, 그런 거 오히려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와인은, 예, 살짝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그 특유의 향과, 와인도 또 분위기잖아요. 제가 맥주에 대해서 어떤 그 맥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또 안 마시는 건 아니고, 간혹 또 마실 때가 있죠. 예,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마시게 되는 걸 마다하진 않는데,
일부러 막 그렇게 마시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건 맥주고요. 비어. 와, 진짜 여름에 진짜 엄청 덥고 막 막 땀 흘리고 이랬을 때 그 생맥주 한 잔 그거 하고 참 바꿀 수 있을까요? 막 벌컥벌컥 마셨을 때 그 청량감, 그 상쾌함,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이상,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도 맥주에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맥주를 제일 좋아하죠. 오늘은 1월달 들어서 2024년 1월 들어서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엔 또 술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또 거의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전히 연휴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또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